안녕하세요. 12월 30일 목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클릭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12월 29일) 18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의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이 중 지역사회 내 감염은 8,853건으로 전일 대비 548건 감소하였으며 건터 -626, 하이퐁 -326, 하이지ong -260, 푸엔 +686, 광남 +209, 당락 +153건입니다. 일단 한국은 22년 2월 3일까지 입국자 무조건 격리 상황입니다. 총리에게 유럽과 호주까지 직항, 국제선 증편 제한. 교통운송부는 총리에게 설 성수기 해외 거주 베트남인 귀국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한국, 대만과의 항편수 증편과 유럽, 호주까지 비행 승인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태국은 구체적인 실무 계획을 베트남 항공국과 논의 중이며 중국과 라오스는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나 현지 항공당국이 베트남 항공국 요청에 미회신 중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 대사관의 대사관 대변인은 교통운송부에 협조하여 일본은 오미크론 변이로 입국을 제한 중이며 한국은 임시로 외국인 10일 격리 규정을 적용 중이지만 베트남 측의 제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협의 결과 베트남 항공국은 베트남 항공이 2022년 1월 5일 첫 일본행 정기항편을 비에젯과 전일본 공수가 1월 6일에 시행하도록 허가했습니다. 그 외 교통운송부는 5개 부처 실무진과 베트남 항공사들 간 회의를 주재해 민간항편 재개 관련 문제들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하노이시 인민위원회가 오미크론 변이국에서 오는 항편에서 오는 승객에게 의무 시설 격리를 요구하는 공문 310kH 요뱅투보를 발행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되었습니다. 24일 호치민시는 문서 번호 9713SYTNVY호를 발행하여 항공사의 최소 입국 24시간 전 탑승자 목록을 제공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는 승객이 PC 코비드 앱과 이고군으로 의료 신고하고 항공사는 비행 전 승객의 서류를 확인한다는 보건부 규정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회의에서 실무진은 의무적인 시설격리가 국제 정기항편 시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장벽이라는 데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운송부는 결론적으로 총리에게 각국의 동의를 위해 베트남 외교사절단을 준비, 오미크론 변이 관련하여 적절한 특별 지침 제공, 보건고, 1688BYTMT고 국문에 따라 방역 조치를 통합, 일본과 한국 대만행 항편을 주 7편으로 증편, 유럽과 호주까지 시범 운영 등을 제안했습니다. 하노이나 호치민시나 다들 따로 노느라 일이 잘 안 되는군요. 오늘이 벌써 30일인데 다음엔 꼭 예약하고 오세요. 은행 빅4, 거래 수수료 면제 흐름 일으켜. 수수료 제로는 새롭지 않지만 4대 국영은행의 참여는 거래 수수료 면제의 흐름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베트남 대여무역은행, 베트남 투자 및 개발은행, 공상은행은 2022년 초부터 온라인 송금 수수료 및 인터넷 뱅킹 서비스 수수료 징수를 중단했습니다. 이전 5월 중순 베트남 농업 및 농촌개발은행도 별도 조건 없이 인터넷 뱅킹 사용 전 고객에 대한 송금 수수료를 면제했습니다. 이로써 4개 대형 국영은행이 전부 수수료 징수를 중단했으며 특히 수수료 징수에 충실하던 기획홈뱅크의 변화를 놀라워하는 반응입니다. 그 외 민간은행들은 이미 무료 정책 혹은 조건부 면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수수료 제로 클럽 선두인 MB뱅크의 평생 무료 정책은 11년 만에 인터넷 뱅킹 1위를 하도록 도운 요인 중 하나입니다. 수수료 제로 개념을 창안한 테크폰뱅크도 수년간 이 정책으로 달콤한 과실을 수확했습니다. MB뱅크의 경우 이면제로 은행이 연 6천억 동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은행 알림 문자를 앱의 알림으로 대체하는 등 비용 감소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확진자와 최소 15분간 밀폐 공간 체류 시 밀접촉자로 인지. 신규정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자가 확진자의 전파 기간 동안 최소 15분간 2m 내 혹은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접촉 및 대화한 사람을 밀접촉자로 인지합니다. 보건부는 12월 29일 코로나19 확진자 의심 사례 밀접접촉자의 정의 재조정 관련 공문을 발행했습니다. 따라서 하기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맥포원으로 인지합니다. 확진자 전파 기간 동안 확진자와 직접적 신체 접촉이 있었다. 마스크 착용자는 확진자 전파 기간 동안 최소 15분간 확진자와 2m 이내 혹은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접촉 혹은 대화를 했다. 마스크 미착용자는 확진자 전파 기간 동안 확진자와 2m 이내 혹은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접촉 혹은 대화를 했다. 확진자 전파 기간 동안 개인보호장구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고 확진자를 직접 돌보거나 검진 및 치료했다. 확진자 전파 기간은 발병 2일 전부터 음성 판정 혹은 바이러스 농도가 30 이하일 때까지입니다. 무증상자의 전파 기간은 양성 판정된 검체 채취 2일 전으로 계산합니다. 확진자의 인지 상황은 하기 4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PCR 검사로 양성 판정, 밀접 접촉자로 신속 항원 검사 양성 판정, 유증상의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이며 역학요인이 있음, 신속 항원 검사 2회 양성이며 역학요인이 있음, 의심 사례는 밀접 접촉자과 발열, 기침, 인후통, 콧물과 코막힘, 몸살과 피로 및 무한 비각 감소 및 손실, 후각 감소 및 손실, 두통 및 머리 지끈거림, 호흡곤란, 호흡기 염증 중 2개 이상의 증세가 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의심 15건, 유전자 분석하니 델타. 국립위생역학연구소는 22건의 오미크론 감염 의심 사례의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15개 검체는 델타 변이였고 7건은 검사를 위한 바이러스 양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2월 30일 오전 VN익스프레스4 취재에 응한 콩밍던 박사는 상기 소식을 전하면서 오미크론 변이의 조기 발견과 적극 선별을 위한 22건의 검체 검사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델타 변이로 확인된 15개 검체는 청리현 2건, 동다곤 2건, 우과이현, 미덱현, 박들리엠군, 환기엠군, 멜링현, 잘럼현, 남들리엠군, 하동군, 타잉와이현, 동아잉현, 하이바증군은 각 1건이며 오미크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은 급속한 확산으로 의료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어 한 건만 기록되더라도 과감한 예방조치 시행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제 기억에는 델타 때도 베트남의 델타 아닌 더 무서운 신형 변이가 나왔다고 한동안 썰풀었던 것 같은데요. SNS에도 델타 때문에 백신 다 소용없음 떠들던 사람들, 지금도 잘 살고 계시겠죠? 여튼 여론은 갑자기 또 겁주는 분위기로 돌아서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열심히 해. 걱정하지 마. 하노이, 새해 맞이 야외 활동 편성 금지. 하노이시는 2022년 새해 맞이 불꽃놀이와 각종 문화예술 공연 카운트다운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TV 특별 프로그램 방역 및 시각지의 호텔, 시가지 조명 연출 등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환기엠9는 오렌지존 3등급이므로 유식업소 포장 판매만 허용되고 내일 21시 전 폐점합니다. 불꽃놀이를 통력공원 한 곳에서 하긴 할 거라고 했을 때부터 하지 말지 싶었는데 다행이네요. 배댓도 전부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